옥저하고 고조선, 고구려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옥저는 저기 문헌, 그러니까 역사 기록상으로는요, 고구려하고 고조선하고 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년 전에요,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전국 시대에 보면은요, 나라가 있습니다. 위나라가 있는데 위나라, 그 위라는 나라가 그 만들던 동전이 있습니다. 그 동전이 바로 옥저 유적에서 나왔어요. 야, 아까는 옥저의 그 네트워크는 중원까지 맞닿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저기 왜 완벽이란 말 아시죠? 완벽이 한자 성어잖아요. 완벽의 주인공이 바로 그 진나라하고, 그러니까 진시황과 싸웠었던 조나라의 인상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재상입니다. 인상여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그 청동 창이 백두산 근처에서 나왔어요. 기원전 3세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미 옥저하고 고조선하고 충분히 아마 그렇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고고학에서는 이미 고조선과 옥저가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쪽에 있는 옥저, 그게 현재 함흥 근처인데요. 나중에 함흥 근처는 이제 그 중국 세력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옥저의 남옥저라 대부분의 지역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지역들은 지금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못 가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문제인데요. 참 재미있는 게 처음에 고구려가 세력을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옥저 지역을 갖다가 이제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옥저는 심지어는 왜 이제 그 중국의 그 관구검이라고 하는 그 삼국지의 조조의 위나라, 조조의 아까 말한 위나라 말고요, 조조의 위나라의 관구검이 침략했을 때 고구려가 세력이 옥저로 도망갈 정도로 계속 복속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옥저는 이 고구려가 이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 가질 수 없었던 해산물들, 뭐 다시마나 뭐 저기 바다 표범 가죽, 소금 이런 것들을 계속 조공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고구려로서는 반드시 잃지 않으면 안 되는 아마 그러한 나라였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하고 옥저는 언어가 거의 닮았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 거 봐서는 상당히 아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더더욱이 옥저가 이렇게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랑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 옥저의 더 북쪽에 있어요. 예, 자, 이게 보시면요, 이게요, 여기가 두만강이죠. 여기가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인데요. 여기 이 일대가 바로 지금 이 지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나? 잠깐만 이거를. 네, 됐습니다. 예, 이게 다 점이 다 유적지인데요. 여기에 비어 있죠. 이게 다 그 시베리아 호랑이로 유명한 그 산맥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오테 알리안 산맥 들어보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거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산 속에 살던 오랑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음루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폴체라고 해요. 폴체. 예,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어려운 거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옥저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옥저는 철기가 주로 농기구였거든요. 음루인들, 오랑캐인들 주로 이제 철기가 무기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생계 경제는 농경도 짓지만은 복합 경제, 그러니까는 이 농사도 짓고 짐승도 치고 사냥도 하고 뭐 그런 좀 산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중요하죠. 말갈로 이어져요. 말갈 여진족으로. 우리 왜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면은 왜 조선과 여진족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진족들의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이 음루족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화 또 신과 함께인가 보면 거기도 나왔다고 하대요. 신과 함께 무슨 여진족이 나왔다고 하던데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너무나 다르죠. 예, 아까 그 옥저의 토기는 밋밋했잖아요. 반질반질했잖아요. 무문토기인데 야, 무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나팔형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선생님들 일본 다녀오신 분들 있으면요, 일본의 야요이 문화 아세요? 야요이 문화랑 기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스터리예요. 폴체 문화랑 야요이 문화랑 너무나 닮아가지고 다들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배 타고 갔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한눈에 봐도 앞에 봤었던 옥저 문화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러시아 같이 조사 나가서 가르쳐 줄 때 학생들 한 10분이면은 아마 구분합니다. 옥저 토기, 음루 토기. 아마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예. 이 다양한 이렇게 그 찍어내는 무늬, 그 다음에 기형도 다양하고요. 이런 토기 같은 경우 이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발해실 있죠, 발해실. 발해실 가면은 발해에 말갈계통 토기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바꿔 전시하기 때문에 가면은 이런 토기 볼 수 있습니다. 말갈 토기로. 그러니까 말갈계통 사람들이 썼었던 토기로. 예, 바로 다 여기서 온 것이죠.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반이기 때문에요.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러한 도면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러한 그림들은요. 저희가 토기를 보면은요, 그냥 토기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하듯이 그립니다. 이게 실측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사실 되게 토기가 아까 봤었던 옥저 같은 경우는 되게 토기가 기형이 단순하고 기껏해야 시루하고 이 밑에 그 각이 달린 두형 토기밖에 없었어요. 그 고배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고배가 없습니다. 예, 참 신기하게 역사 기록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토기가요, 이렇게 생긴 그런 무늬 토기가 어디까지 북쪽으로 이어질까요? 예. 놀랍게도 캄차카 반도까지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러한 그 추운 시베리아의 그 산악 지역엔 다 이 사람들이 산 속에서 살았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한 특징 바로 철기입니다. 이렇게 농기구보다는 그 호전적이기 때문에요. 찰갑. 몸을 두르는 찰갑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진족이나 말갈족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미지랑 너무나 잘 부합이 돼요. 아, 이게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만주는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말갈계통 사람과 고구려 옥저계통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더 말갈계통 사람이 내려오고,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다시 이 고구려 옥저계통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러한 그 작용들이 나중에 조선과 여진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루와 옥저를 구분하고 이해한다는 것. 그 바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던 한국의 북방사를 한마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뭐 돌도 이렇게 있고요. 예, 요건 뭘까요, 선생님들? 돌입니다, 돌. 이거는 어망추입니다. 어망추. 그물에 달아서요,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은 돌이 무거워서 가라앉겠죠. 예, 바로 그러한 어망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로 만든 이렇게 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음루 숙신족들의 그 창이 그 돌로 만든 그 화살촉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참고로 몇 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방추차, 실을 뽑는 바로 그러한 그 도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있는 옥도 나와요. 옥. 근데 옥 그러면 우리 보통 홍산문화 많이 떠오르는데 홍산문화나 고윈돌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이 극동 지역도 그렇고요. 옥이 안 나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왜 가끔 넣냐면요. 되게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역시 그들도 아름다운 거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동안 소개해 있었던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옥저와 음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역사 기록은
과연 얼마나 맞을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옥저하고 음루는 중국 사람들이 언제 최초로 밝혀냈을까요?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 기록 중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게 그 진수라는 사람이 편찬했는데요. 이 옥저하고 음루에 대한 정보가 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삼국시대 조조의 그 부장이었던 그 장수였었던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침략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구려한테 한이 맺혔는지 고구려인을 따라서 옥저까지 와요. 그리고 옥저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보는 대로. 깡그리 다 몰살시키고 속진까지 가는 음루까지 가요. 근데 음루 침범을 안 해요. 왜요? 음루 건드리면 자기도 죽거든. 그러니까 그건 안 건드리고 옥저만 다 쓸어서 돌아갑니다. 그때 얻어진 정보가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옥저와 음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큰 바다에 따라서 거주한다. 맞죠? 여기가 그 동해를 따라 거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집은 아마 인구는 5천에 이른다.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8헥타르 이상이 되는 그 평지에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그 마을들이 있어요. 정확히 부입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큰 대군이나 왕이 없고 각 동네마다 장수 아마 이제 그 마을에 아마 우두머리가 있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무덤을 집을 파면은요. 집이 왕이나 귀족은 반드시 무덤에 집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물도 많겠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대체로 보면은 평수 큰 사람이 잘 살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거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비슷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습니다. 고구려하고 언어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저희는 구분을 못해요. 예, 이거 뭐 어떻게 압니까? 예,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근데 아마 같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예, 그렇게 오랫동안 이 옥저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같이 복속되어 있었는데 다를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옥저는 나중에 낙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옥저는요, 전체 옥저가 아니라 함흥 일대에 보면은 함흥 일대에 일제강점기 때 옥저성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걸 발굴을 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특산품, 예, 주로 이제 세금을 물리는데 맥포, 아마 이게 다시마 같은 거였을 거예요. 다시마. 예, 그 선생님들은 다시마나 김 먹는 거 별로 그렇게 감사해하지 않으시죠? 근데 저기 서양 사람들, 특히 그 내륙 지방 사람들은요, 그 다시마하고 김을 아주 그냥 그 못 먹어서 아주 그 너무 저기 약처럼 먹습니다. 왜냐면 거기 그거 있죠, 요오드. 요오드 때문에 그거 안 먹으면은 아예 다시마로 만든 정제를 만들어서 억지로 애들 막 먹이기도 하고 할 정도로 해서 한동안 제가 이제 러시아 분들 한국에 오시면은 선물 1호가 바로 김하고 다시마였어요. 예. 게다가 또 그 아시다시피 그 있었죠, 원자력 그 발전소 폭발됐잖아요, 체르노빌. 그러면서 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 제가 어떤 논문 보니까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오드 부족으로 멸종했었다.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에 이 항진증이 그 와가지고 멸종했다. 뭐 그 말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럴 정도로 이 다시마는 우리는 맨날 몰라요. 기호품인데 이 내륙지방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물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소금. 예, 아마 소금은요 그냥 이렇게 흰 소금을 갖다가 운반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그 생선이나 다른데 절여가지고 그거를 가서 그 운송했겠죠. 아마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 소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옥저가 중요한 나라였겠죠. 그다음에 각종 해종식물, 예, 해산물들, 예, 여기 동해안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굴이나 조개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 달라요. 여기 두만강 유역은요, 남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이 두만강 유역에 있는 그
해양선은요 굴들이 많이 있어요. 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해산물 뭐가 있죠? 두만강역에서 나오는 거? 예? 조기. 조기가 거기서 나오나요? 예. 예, 뭐, 조기는 서해안인데 그때는 조기는 안 나왔었고요. 킹크랩 드셔야죠. 예. 근데 당장 내일 저랑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유적지 얘기는 안 하고 강 교수님 킹크랩은 좀 있나요? 그래서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킹크랩은 더 북쪽에서 나오지만은 그런 식으로 각종 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고구려에서 계속 바쳤겠지요. 그것이 문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산물을 바쳤다. 예, 참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지세. 예, 그 토지는 비옥하다. 예, 그리고 뒤에 산을 향하고 앞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예, 배산임수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니까 기록을 제가 근데 유적지를 처음 갔을 때가 2001년도에 처음 봤거든요. 20년 전인데 전 그때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배산임수가 딱 나오면서 이 역사 기록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 있냐. 그때 사실 고고학 하면 현장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 다니면 되게 힘든데 사실 이런 맛에 다녀요. 뭔가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그러한 발견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오곡. 오곡이 잘 자란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오곡은 보통 우리는 오곡이 뭐죠? 오곡이 뭐 수수, 쌀보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곡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곡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다 다르죠. 오곡이라는 게.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오랑캐의 조상인 음루족 가볼까요? 음루족 비슷해요. 큰 바다 옆에 있다. 흑룡강이나 오수리강 옆에 있다. 그 북쪽을 아무도 모른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뻘체 이 음루문 문화라는 것이요. 제가 가본 데가 어디냐면요. 사할린 앞바다 아시죠? 사할린 앞바다까지 그 아무르강, 흑룡강이 이어지거든요. 제가 그 앞에까지 가봤어요. 거기까지도 나와요. 참고로 거기까지 가려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북쪽으로. 거기까지 나와요. 예, 이는 정말 넓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오곡이 있고, 예, 자, 오곡이 앞에 옥전은 오곡을 키우기 좋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옥저가 그냥 오곡이 그냥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예, 말이 있어요. 우마, 소하고 말. 여기는 일단 말을 타던 기마인들이었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삼배옷. 제가 아까 삼배옷이라고 갔다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배옷을 입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힘이 세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을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산 속에 산다. 그 다음에 그 군장 왕이나 족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전율이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왜? 아까 말한 제가 사할린 앞바다에서 발굴을 3년 동안 해서 했었습니다. 예. 참 이게 고고학 한다 그러면 다들 황금 캐는 줄 아는데 황금은 좀 본 적도 없고 맨날 이상한 데만 가요. 예. 거기에서 이 옥저인들의 흔적을 제가 이제 찾아낼 수 있었죠. 하나 볼게요. 주거, 집자리. 보통 커다란 구덩이를 판다. 그러니까 이게 수열 이제 지하 주거지죠. 자, 그런데 가심구제. 집의 깊이가 깊은 경우는 계단이 9개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9계단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나온다. 야, 이거 굉장히 깊지 않나요? 깊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역사 하시는 분들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생님 상상하십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9계단을 파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방공호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춥다. 토기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집 안에 화장실을 둔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 산다. 예. 혹시 그러신 분, 요강이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 아까부터 지하에 방공호를 팠는데 방공호 한가운데에 화장실을 두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거기서 옆에서 자고 이러는 겁니다. 예. 되게 좀 미개해 보이죠. 그런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석, 아까 돌 화살촉으로 청석이란 돌로
이제 화살을 만든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요. 이미 이 당시에 철로 만든 촉이 다 있었습니다. 철기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돌촉을 만들었을까? 이는 아마 독을 묻혀가지고 아마 썼었던 아마 그러한 일종의 그 특수한 용도였던 것 같고요. 예, 특산품, 저곡, 붉은 옥하고 이 담비 가죽이 유명하다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 혹시 모피코트 집에 갖고 계세요? 예. 요즘엔 좀 유행이 덜한데 한동안은 모피코트 참 이게 그 모피코트만에 주는 매력이 있었죠. 예, 그 고운 그 재질. 사실은 시베리아를 왜 러시아가 차지했냐면요. 모피 동물 찾아가다가 모피 찾다가 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모피가 갖고 있는 그 신비로운 힘은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역시 여긴 추우니까 모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화살을 정말 잘 쏜다. 여기 재밌죠. 그 아까 말한 그 두영토기 고배를 오로지 음루만 쓰지 않는다. 아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고고학자료랑 정확히 일치해요. 예, 고배 두영토기란 이게 저두인데 이게요. 이제 제사 지낼 때 우리 보통 제기들은 다 공통적으로 밑에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국인이 볼 때는 얘네들은 제사를 지내지도 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이게 없다고 썼는데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 기록이 의외로 잘 맞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배를 타고 뭐 훔치러 다닌다. 근데 이거는 역시 역사 기록은 잘 증명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그 음루인들의 그 방공호를 타고 들어갔더니만 9개 단위다. 예,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 모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사람, 예, 다 보통 저 못 찾더라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가운데 있으면 저 못 넣죠. 창피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할린 앞바다에서 저희가 발굴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이에요. 하나 집인데 이게 커다랗죠. 이 깊이가 2m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근데 여기 문제는 이 다 파도요. 파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어요. 어떻게 2m 깊이를 어떻게 뛰어 들어가죠? 뛰어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더니만은 이게 바로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살았었던 북극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기둥구멍을 파가 여기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연기구멍 있죠? 연기구멍에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만들어 내려온 것이었어요. 이거는 최근 18세기에 그 조사가 발견돼 가지고요. 최근까지도 북극해에 살던 이 음루인들의 후손들이 쓰던 집자리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죠. 그 기록이 정확히 말하는 거 맞았구나. 왜? 여기는요. 겨울이 진짜 길어요. 6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깊게 땅속을 파지 않으면은 영하 몇십 도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붕을 만들면요, 이렇게 뭘 덮어서 보온을 시키죠. 환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환기시키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갔다가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눈 내린 그런 겨울 있죠. 그러면 세상에다 눈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뽕뽕 무덤들이 보인대요. 근데 무덤들 가운데서 연기가 퐁퐁 올라오는 거야.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통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있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벌을 서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쉰다 그러면 뭡니까? 옷 다 벗고 소파에 들어 눕는 게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예. 소파에 누워서 이제 손만 이제 리모컨 돌리는 그런 게 쉬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워낙 춥기 때문에 체온을 최대한
그 뺏기지 않으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은 그러면 왜 안 해뒀냐고요? 아, 영하 30도인데요.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나가다가 결국은 추락할 것 같아요. 결국 추락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더 큰 문제가 겨울에 절대로 밖에서 볼일 보시면 안 됩니다. 시베리아에서는요. 얼어요. 거기가 동상이 와요. 동상 특히가 이게 그 사타구니 주변은 살이 되게 연하고 방한이 표 얇기 때문에요. 여기 동상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 기록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예, 그게 미개한 게 아니라 이 추운 지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의 그 비결이에요. 그 대신에 호전적인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아둔 오줌 있죠. 오줌들도 약이에요. 어떤 약? 이 위생제 있죠. 살균제. 살균제하고 빨래할 때 씁니다. 예. 그래서 그 버리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돼지를 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돼지도 안에서 키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그 제주도 똥돼지처럼 아마 이 인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먹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 뭔지 알겠죠? 이 추운 이게 바로 진정한 겨울왕국이에요. 우리 만화 겨울왕국 보면은 왜 춤추고 왜 이쁜 공주가 이게 진짜 겨울왕국이라니까. 우리 겨울 공주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뭘 먹었냐고요? 여름에 한 보름간 연어가 올라와요. 강에서. 연어는 어떻게 잡냐? 삽으로 잡습니다. 왜? 알 낳고 비빌대는 게 물반 고기반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때려 잡으면 돼요. 저도 그래서 현장에 있는데 맨날 앉으면 러시아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연어가 어느 마을까지 왔다더라. 아니면 그 얘기예요. 연어가 왜 갑자기 누가 막 와요. 발굴 중인데 현지 마을 주민 어떤 사람이 연어가 왔어요. 뭐 하는 거니까는 다 뛰어나가는 거. 저보고 넌 삽 들고 와.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 이거 있죠. 자루 들고 와요. 순식간에 한 꽉 차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안 잡았죠. 그러면 그 연어 알을 내려요. 와, 연어 아시죠? 저기 막기에 나오는 그 연어. 예. 저는 그거 지겹도록 먹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갓 내린 연어 알 있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깨비불처럼 퍼렇게 나와요. 저 신나게 연어알로 막 그 평소 로망이죠. 연어알로 배 채우기 하고 예 보드카도 한 잔 먹고 자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보면은요 세상에 다 도깨비불처럼 그 퍼런 부지 제가 숟가락을 떴던 숟가락이 닿으면요 옆에 사람이 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신기한 예 감동 감화가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춥지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물자가 풍부해요. 우리 같이 일할 필요 없어요. 여름에 잠깐 일하고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모피 잡죠? 모피 같은 경우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하다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금나라하고 청나라를 건국해서 중국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강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꾼 것이었죠.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 중에서 선원 중에 한 명이 또 처음 탐험했을 때 병이 나서 그러니까는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초청을 해서 불렀는데 안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뭐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선원 중 한 명이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배를 못 타가지고 결국은 남기고 내년 여름에 다시 오겠다 그러고 몇 년 뒤에 다시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 선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더라 하는 예,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게 우리 선생님, 우리 어머님들 겨울에 저기 피부 트면 뭐 바르세요? 화장품 뭐 좋은 게 있나요? 예. 예. 역시 그리세린이 최고죠. 예. 바세린하고 예. 그 저기 조상님의 지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돼지비계를 바르시면 됩니다. 음루인들은 돼지비계를 바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비계가 그냥 바르면 안 되는데요. 한번 보면 연고처럼 만들어서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두껍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동상을 튼 걸 봐가지고 콜라겐으로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맥락을 모르고 추운 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은 진짜 얘네들 미개하구나. 화장실 안에 있지, 돼지 기름 바르고 살지. 근데 그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비결 중에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건 또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그 돼지 비계 빵입니다.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중에서 돼지 이거 비계 부분만 잘라가지고요 소금을 팍 치세요. 그러면은 이게 한 덩어리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며칠 뒤에 소금을 털어내고 썰어서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왜요? 겨울에 먹으면요 그 열량이 엄청나가지고요 추운데 이거 한 두어 점 먹으면요 금방 몸이 막 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음루 숙진들은요 비단 한국 역사의 북방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공자님마저도 이 음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루는요 또 다른 말로 숙신이라고 불려요. 숙신.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이 숙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자님은 평생 나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이상을 펴고자 했지만은 대부분 다 거절당했죠. 이때 진나라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진나라의 왕, 그러니까 공이죠 공. 공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한번 당신 뜻을 펴보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사는데 만나주질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좀 별로였죠. 근데 그 진나라 그 진공이 밤에 보니까 기러기 떼가 V자로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한 기러기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그 화살이 중국에서는 안 쓰는 처음 보는 화살인 거예요. 갑자기 덜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하늘이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하늘의 뜻이냐? 누가 아냐? 아무도 몰라요. 이 화살의 유래를. 그래서 옆에서 한마디 누가 합니다. 우리 이 춘추 시대에 살아있는 네이버 지식인 공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물어봤더니만은 그때 공자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숙신들이 만들었었던 화살촉이다. 옛날에는 우리의 인이 널리 퍼져서 조공에 왔는데 지금은 춘추 시대에는 너무 이제 인과 예가 떨어져서 더 이상 숙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풀어줍니다. 그러자 진나라가 그 사람이 공이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공자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화이지만 뭡니까?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도 속신 음루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바로 겨울왕국이었던 셈이었던 것이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중국은 이렇게 그 음루마저도 우리 동북공정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 전부터 음루공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루가 중국 땅이다. 예, 이게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왜? 공자님도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알 정도로 이미 일찌감치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근데 이게 음루가 중국사 되면 뭐가 좋으냐? 음루의 북쪽 끝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베리아 동쪽은 다 중국 땅이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중국책 보면은 이쪽 러시아 시베리아 쓸 때는요 반드시 머릿말에 러시아가 불법 점유한 우리 땅 시베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요. 그 말이 안 붙으면은 책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럴 정도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그 음루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뭐 음루 왕이 있었다. 이런 말 없었는데 막 만들어서 이렇게 왕 동상도 갖다 놓고 해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지금 말한 음루 공정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요 일대입니다. 주로 음루는 여기에서만 발견되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자리 있죠. 집자리는 하바롭스크에서 이쪽으로 한참 배 타고 14시간 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가 다 음루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영토에서는 요 일대가 음루에 해당되니까 이 지역을 음루 공정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거는 그 음루 그 중국인 건 무엇이냐? 음루가 신속 부여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내세우는 거예요. 중국의 논리에 따르면 부여는 중국사야. 따라서 중국인인 부여한테 이 사람들이 신하가 되었다. 따라서 음루도 우리 땅이다. 저는 음루라는 것이 우리 한국사에 뭐 신라나 고구려 같이 이렇게 아주 직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 우리의 이웃이었고 상당수 우리 아마 일부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고구려의 일부로 말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사의 일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미 중국은 체계적으로 이쪽을 다 자기네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뭐라 그럴까, 동북공정 그러면은 고구려하고 발해만 생각하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좋지 않은 그 판단인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랑 이어질 경우에 좀 그 많이 우리한테는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발굴장 가는 길입니다. 저보고 맨날 학교에서 없으면은 강 교수 좀 맨날 좋은데 간다는데 같이 갑시다. 맨날 그래요 저한테. 맨날 러시아 간다 그러면 무슨 저기 크렘린 가서 뭐 무슨 저기 이거 그런 거 보는 줄 아나 봐요. 볼슈 발레단 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데려가죠. 이렇게 길이 없어요. 비 오는 다음 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 덕택의 발해를 많이 조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발해에 있었던 옥저나 음도 조사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는 러시아 땅이에요. 주권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사람한테 무조건 빌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을이에요, 을. 그래서 그쪽과 협력해서 우리는 그쪽의 발굴을 도와주는 식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니면 입장 바꿔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 나카무라가 와서 경주에 있는 금관 내가 파겠다고 한번 파면 파서 가져가세요. 이럽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철저하게 그쪽 사람들하고 좀 뭡니까? 이 분위기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이분하고 같이 만나야 돼. 이분하고 저희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의해야 돼요. 저희 이제 앞으로 공동 작업할 것들. 그래서 서로 상호 이익이 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역사적인 한국 땅과 현재 주권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저희는 분명히 분리시켜야 돼요. 이거 되게 러시아 사람들 겁내합니다. 괜히 한국 땅이라 우길까 봐. 근데 하긴 뭐 우리가 푸틴한테 가서 우긴다고 하는데 푸틴이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이럴 일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분쟁만 일으키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좀 현명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가면 이제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트럭을 개조해서요. 트럭 안에 이렇게 배치카가 있어요. 이렇게 난로. 예, 다른 안방시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게 이제 양봉장 가는 게 아니라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무슨 양봉장처럼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살아가지고요. 모기 신경 안 써요. 모기 물려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한국 분 중에서 유독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신을 거의 못 차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같이 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빠지면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밤마다 맥주 한 잔씩도 해줘야 되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스킨십이 있어야지만 같이 조사도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벌써 이제 24년째 이제 그쪽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게 말처럼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상호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막 러시아 말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좀 계속 대를 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잖아요. 우리 옥저 음루 공부하는데 제가 학생한테 요구한 게 입니다. 옥저 음루 하려면은 너 기본으로 세 개 나라 말을 알고 와야 된다.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대학원 시험 보려면 영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원 입학을 못해요. 영어 못하는 한국은. 참 이게 국문과도 영어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어를 공부를 시켜서 이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예, 예컨대 이제 이렇게 거기는 이게 예컨대 발해 성터의 하나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풀도 다 직접 베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학생한테 한 명한테 이제 군대 가는 다시 간다는 각오하고 와라. 그러니까 진짜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예, 이 친구는 이제 이번에 이제 박사 받는데 예, 서울대에서 벌써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 키운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참을성 있게 그거를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북방사입니다. 우리는 북방 역사 그러면 되게 뭔가 로맨틱하고 신나는 모험인 줄 아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철저하게 끈기의 싸움입니다. 예, 예. 저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교수한다 그러면 대충 이제 밑에 대학원생들한테 일 맡기고 가끔씩 나타나는 게 전부 대부분인데 현장 나가면은 일단 러시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 검은 통을 사도 제가 사줘야 돼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 구글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알아서 다 자기들이 잘 사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면 돼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직접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일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제가 러시아 가면은요, 저희가 주로 조사는 겨울에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물 조사는 아까 여름에 발굴을 해서 다 러시아 측 주면은요, 저희는 몸만 한국 갔다가 다시 나와요, 방학 때. 그러면은 이렇게 유물 조사하다 보면 이분들도 신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왔다고 해서 지금 이 장면이 그 영하 15도 때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축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춘분 있죠, 춘분. 그러니까는 춘분처럼 2월 말에 큰 축제를 합니다. 그때라고 저한테 피크닉 가자고 조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돼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친해야 되니까 가면은 가자마자 이렇게 보드카 먹이고 자기들끼리 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스킨십이죠. 예. 그래서 예, 요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거 보고 자꾸 그 말씀 물어봐요. 블라디보스톡이 부동항이라서 러시아가 차지했다면서요. 그래서 전혀 겨울에 얼지 않는다면서요. 보세요. 이게 다 얼음인 거 보이시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부동항 아니에요. 다 얼어 있어요. 예. 다만 그 항 안쪽이 얼지 않은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한 그런 성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갈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 유물들을 단기간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의 가면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냐면 보통 한 달에 일할 분량은 저희 출장비가 없으니까 아껴가지고 뭐 열흘, 보름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 밤낮 없이 계속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사진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 물론 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아마 그러한 삶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되게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무엇이 안 맞았냐면요, 한국은 자꾸 옥저하고 음루를 자신들의 우리 역사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겉으로는 반박을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한테 옥저와 음루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러시아에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 돼요. 가장 끝이에요. 가장 끝.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되게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제 오늘 그 강의에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그 러시아에서 저기 가는 두만강 건너간 것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보이시죠? 탑. 중국이에요. 여기는 북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10km만 더 가면은 이제 그 동해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옥저하고 음루가요, 단순하게 잊혀진 북방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북방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오늘이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잇고자 해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든 여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은 요즘에 저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디어인데 땅굴을 파자, 바다 그 강 따라서
땅굴을 파서 러시아 땅을 피해서 이제 간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컨대 이제 북한이 뭐 통일이 된다든지 뭐 어떻게 변수가 있으면은 중국도 하나 숟가락 얹어야 되잖아요. 그 숟가락이 아마 1번이 여기일 겁니다. 바로 이 일대를 자기네들도 쓰고 싶다. 뭐 땅을 뺏지 못하면은 이거는 되게 중국에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인데 50년 동안 예컨대 빌려가지고 여기로 해서 예컨대 중국의 군함이 지나간다. 그럴 경우는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할 수 있죠. 아주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치 당장 유라시아 철도를 이으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각자의 자신들만의 계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서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역사적인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예컨대 중앙아시아랑 유럽까지 이어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우리는 꿈이 중국의 세계 정복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대1로. 우리는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잇고자 하는 그러한 뭐 바램이다, 실크로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자, 한국은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랑 있는다는 것은 되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마 21세기의 많은 우리 한국 사람 주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21세기의 정책의 당위성을 지금 어디서 갖고 있나요? 맨날 유라시아 이야기하고 이 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 유라시아 철도가 지나가야 될 함경남북도와 두만강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무지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립박물관에서 저한테 한국 고대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부여하는 처음에 부여 쪽을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옥저 업로드 하겠다니까는 그냥 오케이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아까 말했죠. 첫 서두에 제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 뜻입니다. 어디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있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왜 그 땅에 놓여 있는 옥저 음루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관심이 없을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과연 우리가 유라시아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 러시아건 중국이건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적대감 대신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당위성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는 1번이 역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음루 같은 경우는 제가 음루 이야기하면은 첫 마디가 심지어는 같은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음루 그거 한국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세상에 이게 한국사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 다르듯이 딱 잘라가지고는 우리 거 아님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유라시아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어선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새롭게 사진을 찾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유라시아를 이야기한다는 우리의 출발점은 사실은 뭐 신라 같은 경주는 뭐 우리 경주에서 시작되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21세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북방사와 유라시아로의 출발은 바로 이 옥저하고 음루. 우리가 스스로 잊고 있었던 우리 안의 북방 민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제가 질문을 받나 아니면 그냥 끝나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혹시 저 여기 있을 테니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해주신 강인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